자, 우리 지난 시간에 6.3절 중간까지 했었고요. 지금 theorem 1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theorem 1에서 보시면 x가 확률 분포 함수 fx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확률 변수 gx의 기대값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대값에 대한 공식, 그러니까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하고 설명도 했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설명하기를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지금 theorem 1번에 보면 x가 아니라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달라진 것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대신에 gx라고 하는 x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뜻이죠. 2x-1의 예상 수입, 그러니까 뭐 기대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gx라고 하는 x라는 확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의 함수로서 그것의 기대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즉,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단순한 x 하나가 아니라 x의 함수로서 표현되는,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2x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표현되는 함수로 표현된 이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찾는 문제이고, 특히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써서 다 더하면 된다라는 논리였고요.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전체를 적분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값, 즉 기대값은 gx 곱하기 확률 함수 fx의 모든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도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 각각에다가 그에 대응하는 확률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 대신에 이것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케이스는 gx가 x니까요. x에 대한 평균이 되고 식을 다시 옮겨서 써보면 gx 대신에 x가 들어가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 평균의 정의와 같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theorem 1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화해서 gx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서 표현이 된 거고 우리 처음에 정의했던 이것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만 평균 그리고 기대값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gx 대신에 x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x 대신에 x가 들어가죠. 그리고 fx, d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정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 확장된 theorem 이용해서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차장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gx는 x가 지금 자동차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 4번은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는 지금 주어진 표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gx가 지금 2x-1이고요. 그리고 이때 관리자가 교환원에게 지불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gx는 지불한 금액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수가 3대다.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가서
GX 값이 얼마가 되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달러가 지불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원에게 지불하는 금액. 그래서 교환원이 이제 돈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대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쵸. 9달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GX라고 하는 것은 X가 확률 변수 후 자동차의 대수라고 했을 때 GX는 교환원이 지불받는 금액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G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X의 하나의 함수로서 G가 정의된 상태인 거예요. 이때 특정 기간에 대한 교환원의 예상 수입을 구하여라라고 했죠. 예상 수입은 아까 말했듯이 기대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교환원의 예상 수입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X에 대한 기대값이 아니라 GX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GX는 2X-1이고요. 그리고 자, 이것의 정의를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 평균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쵸? X 곱하기 FX의 모든 합이다. 그런데 지금 티어렘 1번에 보시면 GX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자, 기대값은 거기에 fx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정의대로 써보면 시그마 2x-1이라고 하는 함수에 fx를 곱한 것의 모든 합이다. 그런데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범위가 4부터 9까지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4시부터 5시 사이에 세차장을 통과하는 자동차 수가 최소 4대에서 최대 9대까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4대가 지나갈 확률은 12분의 1이고 5대가 지나갈 확률은 12분의 1이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4부터 9가 되겠네요. 자, 이것의 계산이고 자, 4가 들어갔을 때 자,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의 빼기 1이니까 7 곱하기 f의 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이제 5가 되었을 때 9 곱하기 f의 5 더하기 x가 이제 6이 되면 11 곱하기 f의 6 그 다음에 f가 자 x가 이제 4, 5, 6일 때 했고 7일 때 들어가면 13 곱하기 f의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일 때는 15 곱하기 f의 8 그 다음에 x가 9가 되면 17 곱하기 f의 9 이렇게 식이 더해질 거예요. 자, 그럼 f의 4라고 하는 것은 이 표로 인해서 보면 4일 때의 f의 함수의 값, 즉 확률 값인 거죠. 1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12분의 1 표를 이용해서 9 곱하기 f의 5, f의 5는 12분의 1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1 곱하기 f의 6 그러면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f의 7이면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f의 8, 자 6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 곱하기 마지막 f의 9, 6분의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7에 12분의 1, 9에 12분의 1 곱하고 11에 4분의 1 곱하고 이 모든 값들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 12.67만큼이 나오게 되고 단위는 달러가 되겠죠. 지금 교환원이 받는 그 금액이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환원이 4시에서 5시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이 12.67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값인 거죠. 평균 기대치가 이만큼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3절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6.4절로 갈게요. 자, 6.4절입니다. 확률 변수의 성질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6.3절에서 우리가 평균 기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일단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x가 확률
분포함수 f를 가지면서 평균이 뮤인 확률 변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일 수도 있고 연속 확률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x의 분산 variance라고 하는데 이 분산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로 표현을 하죠.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6을 약간 누워서 쓴 것처럼 쓰시면 되죠. 이걸 시그마라고 읽고 시그마 스퀘어가 정의예요. 자, 시그마 스퀘어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는 책에 따라서는 V라고 쓰기도 해요. variance 앞글자를 따서 X의 variance VX라고 쓰기도 하는데 시그마 스퀘어라고 쓰기도 하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그마 스퀘어의 정의는 뭐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것들의 제곱을 한 후 평균을 취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각각의 확률 변수가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0, 1, 2, 3과 같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뮤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 뮤라고 하는 건 지금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겠죠. 평균은 확률 분포 함수 F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만약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뮤라고 하는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것의 의미 x에서 뮤를 뺀 것의 제곱에 대한 평균 이것을 왜 굳이 분산이라고 정의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정의한 것을 분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랑 평균의 차이는 생각해보면 다 제각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주 쉬운 예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나왔어요. 1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10점 만점 시험에서 국어는 8점을 받았고 영어는 5점을 받았고 수학은 7점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너무 작나요? 8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합이 지금 21점이 됐죠. 그쵸?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한번 따져볼게요. 모든 이 과목의 평균 점수.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8 더하기 5 더하기 8 해서 3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21 나누기 3이니까 7점이 지금 평균 점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각각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때 x-뮤라고 하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뮤 8에서 7을 뺀다. 그럼 1이죠. 국어의 경우에 영어는 5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수학 8에서 7을 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더하게 되면 자, 얼마가 되나요? 더하면 0이 돼버리죠. 자꾸 화면이 움직이는데 자, 이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아,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면 이 0이 아닌 다른 어떤 숫자가 나옴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굳이 x-뮤라고 하는 수치를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가 뮤와 거리가 있겠죠. 뮤와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평균부터의 거리가 있을 텐데 사실은 x-뮤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의 합을 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수치가 나옴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분산, variance라고 했는가? x와 mu라고 하는 평균의 거리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으로는 0이 나와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함으로써 분산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 봅시다. 평균 x-mu의 전체 제곱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평균의 정의로 또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x의 정의가 뭐였죠? 시그마 x 곱하기 확률 함수 fx였죠? 자,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일 때였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전 영역에서 x, fx의 적분이었다. 자, 이게 평균의 정의였죠. 데피니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x-무의 제곱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할 수 있다? x 대신에 이만큼이 들어간 걸로 생각해주면 이것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 값에다가 fx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새로운 사실은 없죠. 이렇게 알고 있던 정의로부터 바로 올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자, 이 사실 그대로 적용해보면 x라는 확률 변수 대신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고 시그마 스퀘어라고 정의했는데 시그마는 이때 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 편차는 뭐냐면 시그마라고 하네요.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가 지금 분산이었는데 시그마 스퀘어는 앞에 있는 이 정의들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 제곱이 구해졌을 때 시그마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그마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렇지만 시그마는 지금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값만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스퀘어가 4가 나왔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라고 하면 된다? 2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의 값만 생각하자.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라고 할게요. 자, 확률 변수가 지금 1, 2, 3, 4 이산 확률 변수인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x에 대한 p, 확률의 값이 4분의 1씩 그래서 총합이 1인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p는 뭐라고 볼 수 있죠? fx라고 하는 확률 분포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A번 2의 x를 구하여라. 자, 기대값, 민을 찾으란 뜻이에요. 뮤 찾으란 소리죠. 자, 똑같은 기호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2의 x를 찾으면 정의가 뭐였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각각의 x에 대해서 x 곱하기 확률 함수의 곱에 대한 합이다. 그래서 x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부터 4까지죠. 그래서 x 곱하기 fx의 합. 그러면 x는 1, 그에 대한 f1은 4분의 1, 즉 이렇게 서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의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4분의 얼마인가요? 10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5네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Vx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로 본다고 했죠.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산 정의 지금 우리 앞에서 본 것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뭐였죠? x와 확률 변수와 평균의 차이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다가 fx를 곱한 것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위에서 정의했죠. 그러면 자, 각각의 확률 변수 1부터 4까지. 자, 1일 때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뮤. 뮤는 지금 A번에서 구한 거 쓸 거예요. 2분의 5라고 했고 제곱 곱하기 그에 대한 F 값은 F의 1이 되는 거죠.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가 1일 때의 확률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 그 다음에 더하기 X가 2가 되었을 때 2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곱하기 F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3이 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마지막 4가 되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모든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F라고 쓴 것에는 다 4분의 1을 집어 넣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 2에서 2분의 5 빼니까 2분의 3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9인가요? 거기에 4분의 1을 곱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4에서 2분의 5 빼는 셈이니까 4분의 1이죠. 제곱해서. 거기에다 4분의 1을 곱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3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분의 6에서 2분의 5를 빼서 제곱하니까 4분의 1이네요. 거기다 4분의 1을 곱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8에서 2분의 5 빼니까 2분의 3에 되고 그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에 해당이 돼서 4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분모는 16이 될 거고요.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가 돼서 총 16분의 20으로 볼 수 있다. 4로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분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시그마 x를 구하래요. 자, 시그마는 뭘까요? 시그마 스퀘어가 분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그마 값, 표준 편차라고 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를 의미하는데 시그마는 4분의 5에 대한 2분의 1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테어렘인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자, 중요한 정리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우리 위에서 시그마 제곱을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리를 해서 앞에서 봤는데 지금 이 시어렘 1번에 보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다. 이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가물가물한다면 들어본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분산이다라는 결과인 거죠. 자, 이것을 증명을 같이 해볼 텐데 증명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적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산 확률 변수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시그마 제곱은 정의가 뭐였다? 정의 그대로 쓸게요.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하죠.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정의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자, 시그마 x의 x-뮤의 제곱에 fx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 제곱이니까 풀어서 쓸 수 있어요. 자, 풀어서 써봅시다. x의 제곱, 즉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뮤 더하기 뮤의 제곱 그리고 fx의 곱의 합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분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제곱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뮤의 fx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더하기 4를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보죠.
뭐 i 더하기 2i의 i는 1부터 2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금 통째로 덧셈을 해보면 1일 때 넣어보세요. 1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더하기 i가 이제 2가 되었을 때 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4의 합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9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계산은 사실은 i는 1부터 2까지 i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를 해서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i에 1을 넣었을 때 1,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들어가면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i가 1일 때 2, 그 다음에 2가 되면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숫자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더하기.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뮤 제곱의 fx의 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3덩어리로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텀은 그냥 그대로 써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x라는 변수랑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뺄게요. 역시 뮤라고 하는 값은 평균을 의미하는데 어떤 숫자겠죠. x와 무관하니까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자, 시그마 기호 안에서 작용하는 변수는 x이기 때문에 x와 관련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이 값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쓸 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평균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평균의 정의 2의 x가 뭐였냐면 시그마 뭐였죠? 정의 x 변수에 그에 따른 확률 변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라고 정의했죠. 그러면 여기에 x가 아닌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함수에 대한 평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fx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텀을 보시면 자, 이건 뭐죠? 이게 바로 평균이네요. 평균은 우리가 뮤라고도 했죠. 그래서 자, 두 번째 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뮤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텀을 보면 fx의 모든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fx의 모든 합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1이 되겠죠. fx가 확률이니까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뮤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에서 이 부분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뮤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서 분산이 정리된다. 그래서 이 정리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자, 예제 2번 봅시다. 위 정리를 이용하여 예제 1에서의 시그마 제곱을 구하라.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요.